자, 이번에는 숫자형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숫자형 함수는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다행히도 여러가지 그 수학 함수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 더 정확히는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요. 위에 쓰는 방식은 위와 동일하고요. 아래에서 이름만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만으로 한번 유출을 해보고 또 중요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뒤에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면 ABS는 absolute value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ABS 숫자, ABS 만약에 ABS 15 하게 되면은 그대로 15가 나오고요. ABS 마이너스 15 하게 돼도 절대값이니까 15가 나오게 되겠죠. 사인은 뭘까요? 사인은 부호를 나타내라는 것 같은데, 부호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까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select sign, 여기 뒤에 먼저 해볼게요. from dual sign 하고 뭐 10 이렇게 넣으면 뭐가 나오나요? 1이 나오네요. 1이 왜 나왔을까요? 자, 마이너스 10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0을 해볼까요? 네, 0은 0. 자, 즉 뭐냐면 크기는 다 없애고 방향만 남겨주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양수를 집어넣으면 크기와 관계없이 플러스 1,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자, 모드는 모듈러 연산이잖아요. 우리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퍼센트 기호, 모듈러 연산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사용되죠. 만약에 7을 3으로 나눠라 그러면은 7 나누기 3 하면 3이는 6 해서 1이 되잖아요. 그러면 7을 3으로 나누면 2, 나머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듈러 연산은 어떤 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나타내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MOD, 모듈러 연산, 앞의 수를 뒤로 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듈러 연산이 왜 많이 쓰일까요? 한번 뒤에 이그젬플을 볼까요? 자, 뒤에 이그젬플 보면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서 이 아이디를 활용해서 전체 선수를 4개의 그룹으로 배정을 한다. 그러면 4개의 그룹이면 0부터 시작하면 0, 1, 2, 3이잖아요. 이렇게 골고루 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골고루 배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드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얘를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숫자라고 생각하고 모듈러 4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 x를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이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0, 1, 2, 3 요 4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것을 이용한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select player id만 할게요. 플레이어 아이디를 from 플레이어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어 아이디를 플레이어에서 나눠주겠죠. 그 다음에 얘를 모드 연산을 넣어주는데, 모드 뭐를 나누냐? 플레이어 아이디를 나눠라. 뭘로 나누냐? 4로 나눠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 아이디가 끝자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면은 모드 연산을 하게 되면 0, 1, 2, 3 그룹이 골고루 분포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편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12개 조로 나눠라, 뭐 10개 조로 나눠라, 그러면 뭐 나누기 얼마를 한다 해서 조편성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모듈러 연산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 같이 살펴볼 함수는 fill이라는 함수와 floor라는 반대의 함수인데, fill이라는 함수는
네, still이라는 함수는 이 뒤에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보다 바로 같거나 큰 최소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게 말이 복잡한가요? 자, 이 숫자보다 같거나 큰 최소의 숫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still 38이다. 그럼 같거나 큰 최소의 숫자는 얼마겠어요? 38이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38.2다. 이러면 38.2보다 같거나 큰 최소의 숫자는 39가 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헷갈리는 게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38.2다. 마이너스 38.2보다 같거나 큰 최소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같거나 큰 최소의 숫자는 바로 마이너스 38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8.0이다. 그러면 같거나 큰 최소의 숫자는 역시 그대로 마이너스 38.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마이너스 수직선에 그려보고 한번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플로어는 거꾸로예요. 플로어는 이 숫자보다 같거나 작은 최대의 숫자입니다. 만약에 같거나 작은 최대의 숫자 38보다 같거나 작은 최대의 숫자는 38일 거고요. 38.2보다 같거나 작은 최대의 숫자는 역시 38일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8보다 같거나 작은 거면 마이너스 38일 거고, 자, 요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8.2보다 같거나 작은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자, 요것도 역시 헷갈리지만 여러분이 수직선을 그려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함수 중에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가 있고, 라운드 함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숫자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숫자만 쓰는 방법이 있고, 숫자랑 자릿수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릿수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라운드 123.1234라고 해볼게요. 123.1234를 2라고 써볼까요? 콤마 2. 라운드 123.1234, 2 하게 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나 봤더니 123.12 이렇게 나오네요. 즉 뒤에 있는 2라는 거는 뭐냐면 소수점 아래 몇 자리를 남길 건가 하는 거예요. 즉 소수점 아래 두 자리를 남길 거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있게 되겠죠. 만약에 123.1274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반올림이 일어나는 거죠. 즉 2라는 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맨날 헷갈리는데 2라는 거는 두 자리만 남기자라는 거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그 콤마 2를 빼먹게 되면, 즉 숫자만 남기게 되면 반올림은 어디서 하겠어요? 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해서 정수를 만듭니다. 만약에 여기가 8이었다 그러면은 1, 2, 4가 되고요. 자, 라운드 함수에서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지를 안정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아주 용법이 비슷한 것으로 트렁크가 있어요. 자, 트렁케이트 뭐 이렇게 되겠죠. 트렁크 하게 돼서 123.1234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2라고 해볼까요? 123.1234 하면은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남기고 쳐내는 거예요. 그럼 셋째 자리부터 날아가잖아요. 반올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8을 집어넣더라도 동일하게 값이 셋째, 넷째 자리는 날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에 몇째 자리인지를 명시를 안 해주면은 소수점을 날려서 정수로 만드는 거고요. 얘도 역시 반올림이 아니고 쳐내는 거기 때문에 9로 바꿔도 동일하게 1, 2, 3이 나옵니다. 즉 그냥 트렁크 하게 되고, 자, 트렁크 하고 어떤 숫자를 넣게 되면 무조건 정수로 바꿔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이외에도 숫자 함수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게 사인 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자, 2의 몇 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2의 몇 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함수 뭐의 몇 승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지수함수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2의 몇 승을 나타내는 exp 1.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가 2점 얼마인가요? 자 2.7182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놈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파워 함수를 쓰게 되면은 3의 2승 하게 되면 3은 9가 돼서 나오는 거고 2의 3승 하면 2의 제곱의 제곱은 8이 돼서 나오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함수, 제곱근 구하는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자연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어떤 결과를 반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단일행 내장 함수 중 숫자형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이 살펴볼 함수는 변환형 함수입니다. 변환형 함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다른 타입의 데이터로 그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주는 함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본 데이터의 타입이 아니라 변환된 결과인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데, to 차 하게 되면 캐릭터에서 차를 따온 거잖아요. 캐릭터. 자, to 차 하게 되면은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고요. to number 하게 되면은 숫자로 바꾸는 함수이고, to date 하게 되면은 날짜형 타입으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문자열로 바꿀 때는 문자열이 아니니까 문자열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열이 아닌 숫자나 날짜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로 바꿀 때에도 그러면 숫자가 아닌 문자열과 날짜를 숫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짜를 바꾸지는 못하고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게 됩니다. 자,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게 되고, 또 데이트는 날짜가 아닌 숫자나 문자열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숫자를 날짜로 바꾸지는 못하고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편한 대로 이건 정리를 하세요. 뭐 지금 눈에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문자열은 다른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문자열은 다른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숫자로 바꾸려면 to number, 날짜로 바꾸려면 to dat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른 타입도 문자열로 바꿀 수 있다. 그때는 to 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한번 도식화를 해본다고 하면 문자열이 있고요. 문자열이 있고 숫자, 날짜 이렇게 있어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게 to number가 되겠고요. to는 뺄게요. 그리고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는 게 to date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숫자, 날짜를 문자열로 바꾸는 게 to 차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형으로 디폴트 포맷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포맷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to 차, to number, to date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고, 각각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지금 순서를 일부러 좀 바꿨는데 뒷페이지에 있는 어떤 함수들이 변환형 함수로 있는지를 살펴봤고, 다시 변환형 함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때 명시적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고 암시적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변환형 함수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주는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데이터 타입 변환은
명시적 타입이라는 게 있고 암시적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명시적인 타입은 함수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변환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변환형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즉 변환형 함수는 명시적인 데이터 타입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시적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 함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일예로 우리가 방금 했던 이그젬플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플레이어 아이디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러 연산을 했었는데, 사실은 플레이어 아이디는 데이터 타입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인 플레이어 아이디의 값을 4로 나누는 연산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얘가 뭐지? 문자열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겠다고 문자열이 마침 봤더니 1, 2, 3, 4 숫자로 써있는 문자열이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얘를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인식하기를 바라는군 하면서 문자로 돼 있던 거를 숫자로 그대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함수를 쓴 게 아니라, 물론 이 모드는 밖에 있는 함수고요. 자, 이 플레이어 아이디를 문자열에서 숫자로 바꾸기 위한 함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암시적인 데이터 타입 변환이라고 하고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시스템이 착해서 친절해서 바꿔준 건데 어떻게 바꿔줄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뭐 잘 바꿔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에러를 없애려면, 명확하게 바꾸려면 명시적인 함수를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문자열에 대고 왜 나누기를 하지? 뭐 이런 의도. 그래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에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시적인 데이터 타입 변환을 쓰지 않고 명시적인 데이터 타입 변환을 써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변환형 함수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모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모드 연산을 한번 이그젬플을 들고 해보면 toNumber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아까 수행했던 결과를 보면 요 부분입니다. 모드 플레이어 아이디를 4로 나눈, 즉 나머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플레이어 테이블의 디스크립션을 보게 되면은 플레이어 아이디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차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누기 연산, 즉 모듈러 연산을 수행을 해줬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암시적인 변환이 일어난 거고요. 얘를 명시적으로 하려면 모듈러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자, 모듈러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요 부분이죠. 요 플레이어 아이디가 문제가 되잖아요. 얘를 toNumber라는 함수를 씌워주라는 거죠. 요 toNumber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변환형 함수 중에 하나고요. 플레이어 아이디를 넘버로 바꿔라 라고 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만 얘가 보다 더 깔끔한 방법이고 성능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그젬플을 들었으니까 요 두 번째 toNumber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toNumber를 할 때 지금 요 간단한 연산을 하나 더 해볼게요. select 1 더하기 1 요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 지우고 select 1 더하기 1 from dual.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1이라는 거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얘도 누가 봐도 문자열이죠. 근데 얘네들을 더했단 말이에요. 더하기 연산은 숫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이 알아서 지금 문자열로 써있지만 요거를 숫자로 바꿔서 더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2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1이라는 애의 아스키 코드를 구한 게 아니에요. 1이라는 애의 아스키 코드를 구하는 거는 아스키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아스키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ASCII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ASCII라는 함수는 1이라는 문자열의 ASCII 코드 값을 뽑아내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암시적인 형 변화는 요 1이라는 애를 문자로 썼지만 숫자 1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to number 1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to number 1을 하면 1이 되는 거고 ASCII 1을 하면 49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ASCII 1이 얼마였죠? ASCII 1이 49고요. to number 1은 1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number가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그런 명시적인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문자열을 to number에 집어넣으면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고요. 함수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은 암시적 변환이고요. 그리고 to number를 써서 하는 것은 명시적 변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숫자나 날짜를 문자열로 바꾸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숫자나 날짜를 문자열로 바꾸는 건데 sysdate를 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지금 우리 이 이그젬플에서는 날짜를 캐릭터로 바꾸는 거를 해볼 거예요.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숫자를 캐릭터로 바꾸는 것보다는 날짜를 캐릭터로 바꾸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자 보면 sysdate라는 거는 현재의 날짜 시각을 받아주는 그런 변수가 되겠고요. 저절로 시스템이 보관하는 변수고, 얘는 지금 날짜 타입이란 말이에요. 얘는 날짜 타입인데 요 날짜 타입을 숫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만들고 싶어요. 즉 표시하는 값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날짜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로 저장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자열로 저장을 할 때 포맷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디폴트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형태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에 거는 연도, 월, 날짜를 슬래시로 구분하는 거고요. 밑에는 연도, 월, 날짜에다가 시간은 24시간 기준, 그리고 분과 초까지 나타내는 이런 상세한 날짜 타입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네요. 그래서 요렇게도 뽑아보고 요렇게도 뽑아보고 요렇게도 뽑아보는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 쓰이지는 않지만 아까 투넘버의 반대로 투넘버에서 뭘 했냐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꿨잖아요. 이번에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를 해볼게요. select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 to 차 하고 숫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20 뭐 이렇게 넣으면은 얘를 from dual 하게 되면은 숫자 20을 문자열 20으로 바꿔서 그냥 출력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20, 20이지만 위에는 숫자고 아래는 문자이겠죠. 자, 그리고 또 sysdate도 한번 뽑아 볼게요. select sysdate. sysdate는 오늘의 날짜가 되겠습니다. sysdate를 하면 2020년 10월 11일. 네, 제가 요거 지금 강의 영상을 준비하는 날짜가 오픈이 됐네요. 네, 하고 연산도 가능하겠죠.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12일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13. 요것도 지금 암시적인 형 변환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요 날짜에다가 더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 sysdate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 날짜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는 to 차 그리고 sysdate.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시스템 날짜가 아까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얘를 문자열로 바꿔서 변환을 해줍니다. 자, 문자열로 바꿔서 변환을 해줘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아까 그냥 sysdate 했을 때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date고요. 그리고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유형을 지정해 줘 볼까요? 유형을 4자리 연도 슬래시 월
슬래시 dd. 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자리 연도, 월, 날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얘를 시간까지 한번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자세한 타입으로 YYYY MMDD HH HH24 MISS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날짜와 시간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쯤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모든 디테일한 거를 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요거랑 요거를 섞어 볼까? 이거를 한번 빼고 중간까지 해볼까?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구글링을 해 보시고요. 구글에서 검색도 해 보시고 일단 여러분이 간단하게 실습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실습을 해보세요. 막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점을 슬래시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시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보이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애매한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실습을 한번 해보고 검색을 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경험상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to차 함수와 toNumber 함수를 봤는데 이번에는 toDate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toDate 함수를 보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변환형 함수랑 날짜형 함수 중에 어떤 걸 먼저 할 건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요 부분 때문에 한번 중간에 뒤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extrac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날짜형 함수에 extract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내든지 월을 뽑아내든지 날짜, day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extract라고 쓰고 year from sysdate 한번 해볼까요? extract year from sysdate를 한번 해볼게요. year extract year from sysdate 이렇게 하게 되면은 sysdate는 오늘 날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year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얘를 한번 돌려보면 네, 이렇게 year를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extract year from 어쩌고 저쩌고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extract year from 예를 들면 뭐 1999년 너무 올드한가요? 네. 2020년 1월 1일이라고 했어요. 자, 2020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에서 이어를 뽑아라 하고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요게 될 것 같은데 에러가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왜 에러가 나는지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지금 날짜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날짜를 나타내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이런 게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냥 문자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나타내고 있는 문자열인데 요 year라는 함수는 날짜 데이터에만 먹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 문자열을 날짜로 바꿔주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날짜로 바꿔주기 위해서 to 날짜로 바꾸는 거니까 date가 될 거 아니에요. to date.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날짜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year 함수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서 방금 봤던 요 to date 함수,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보면은 네, year, extract year 이런 문법은 날짜형 데이터에만 먹히게 되는데 지금 얘는 날짜를 나타내고 있지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날짜로 명시적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명시적으로 바꿔줄 때 우리가 toDate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toDate하고 포맷을 지정해줘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포맷을 지정해줬죠. 그리고 포맷을 지정해주지 않고 디폴트 값을 써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toDate 같은 경우는 주로 extract랑 같이 많이 쓰여요. extract랑 많이 쓰여서 어떨 때 쓰이냐면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나 월이나 데이를 뽑아내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뭐 형식을 지정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어차피 year, month, day를 따로 뽑아낼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